서울 도심 한복판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곳은 한재호가 소유한 3개의 빌딩 중 가장 큰 본사 건물이죠. 74살의 한재호는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신이 쓴 책돈을 남기려면 인사를 남겨라가 놓여 있었죠. 사장님, 큰일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주차 안내하시던 김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오늘 주차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건물에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드나들죠.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입주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주차장이 북적거립니다. 주차 안내원 없이는 곧바로 혼란이 시작될 게 분명했습니다. 차량들이 제멋대로 주차하면서 접촉사고라도 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입주사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한재호는 근검절약과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자수성가로 이만한 재산을 일군 그였지만 여전히 작은 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한도윤을 특히 사람됨됨이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막내한테 전화해봐.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오늘 시간 되나 확인해보고. 26살의 막내 아들 한도윤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다른 회사에서 몇 년간 사회 경험을 쌓고 최근에는 아버지 곁에서 건물 관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평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윤은 상황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김 어르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늘 지켜봤거든요. 한재호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남기려면 인사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됨됨이가 바른 사람만이 진정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항상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김 어르신이 착용하던 안전조끼를 입고 주차 안내봉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주차장 곳곳을 돌아보며 빈자리와 통행로를 확인했죠. 안녕하십니까? 도윤의 밝은 인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들어오자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몇 대의 차량을 안내하면서 도윤은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호를 보냈죠. 입주사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주차 안내원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젊고 단정한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누군가는 새로운 분이 오셨나?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도윤의 친절한 태도에 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김 어르신만큼 정성껏 안내하자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인성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지하 주차장에 굵직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수입차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죠. 도윤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주차 안내봉을 들고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이 내려가면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빈 주차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짜증이 난 듯한 얼굴이었죠. 야, 거기 말고 저기로 가면 안 돼? 운전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가리킨 곳보다 조금 더 입구 쪽의 자리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예의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된 곳이라서요. 이쪽 자리도 충분히 넓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자 운전자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뭐, 예약된 곳? 누가 예약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입주사 중에 미리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운전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더 가까운 데 없어? 나 급한데. 도윤은 주차장 전체를 둘러보며 가능한 한가까운 자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대라 대부분의 좋은 자리는 이미 차 있었죠. 저기 구석 쪽에 한 자리가 있긴 한데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아, 귀 막혔어. 갑자기 운전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했잖아. 주차 똑바로 안내 못하냐고. 주변에서 다른 차량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도윤은 당황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야, 이게 최대한 빨리야? 운전자가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었는데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았죠. 야, 몇 살이야 너? 운전자가 도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해서? 야, 이거 완전 엉터리네. 운전자가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안내하는 게 어딨어. 완전 개판이네. 쌍욕까지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인내심을 발휘하려 했죠. 여기 차키. 운전자가 차키를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차키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도윤은 묵묵히 주워들었습니다. 알아서 주차해놔. 나 회의 들어가야 해. 운전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입주사 직원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 같긴 한데. 저 사람 말이야. 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욕한 줄 알고 있을까? 저녁 시간 한재호의 집 식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용한 도윤의 모습을 본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어땠냐? 한재호가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도윤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친절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어르신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재호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무례한 분이 계셨어요. 한재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분이었는데? 도윤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탄 중년 남성이 주차 안내에 불만을 표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들은 가급적 순화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냐?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 같던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그러시는데 아마 입주사 중 한 곳의 대표님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재호는 속으로 가능성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의 대표들 중에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 중에서도 평소 성격이 급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넌 어떻게 대응했어?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로 답하면 안 된다고. 한재호는 아들의 답변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교육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특히 그 상대가 자신과 사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욱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차 키를 던지시면서 알아서 주차하라고 하셨어요. 한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 키를 던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선 모독이었죠. 더욱이 그 상대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구나. 한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재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모욕을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자신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굴던 사람이 힘없는 주차, 안내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보자.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그날 밤 한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러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제 그 차는 MDM테크 대표님 차량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성철 대표님이세요. 한재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철, 바로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였죠. 지난 5년간 공동 투자를 진행해온 사업 동반자였습니다. 평소 자신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해? 한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박 대표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거든요. 어제도 화요일이었고요. 한재호는 곧바로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보안 담당자가 어제 오전 시간대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성철의 검은 외제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성철이 차에서 내려 도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죠. 손을 휘두르며 뭔가를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박성철이 차 키를 도윤에게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차 키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도윤은 묵묵히 주워들었죠. 한재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한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봤나. 한재호는 박성철과의 사업 관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성철은 예의 바르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업 미팅에서도 항상 정중했고 약속도 잘 지켰죠. 그래서 함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CCTV 영상에서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없는 주차 안내원에게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차 키를 던지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박성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는지 깨달았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인품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런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줬다니. 한재호가 혼잣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성철과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죠. 하지만 한재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재호는 자신의 사업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돈을 남기려면 인사를 남겨야 한다. 진정한 사업가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이번 일로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구나. 한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되어서. 한재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성철과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죠. 비록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재호는 사무실에서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재호입니다. 아, 한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성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죠.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한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직접적으로 어제 일을 언급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님,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말입니다. 한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좀 무리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성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박성철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한재호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한재호의 말투와는 달랐죠. 회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뭘 했는지 CCTV로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성철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게 들렸습니다. 한재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차 안내하던 젊은 사람이 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게 회장님 아드님이었다고요?
박성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재호가 답했습니다. 어제 김어르신이 아프셔서 도윤이가 대신 주차 안내를 했거든요. 박성철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재호의 아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차 키를 던지고 욕설을 하고 반말을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성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회장님 아드님인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재호는 이 말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박성철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박 대표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박성철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재호는 박성철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박 대표님, 우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재호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박성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재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가치관이요?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성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재호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죠. 전화를 끊은 후 한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간 함께 해온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재호는 자신의 사업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사업 실력이 뛰어나도 기본적인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재호는 도윤에게 박성철과의 사업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한재호가 답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박성철과의 관계를 정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재호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오히려 박성철과 헤어진 후 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성이 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니 사업도 더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뉴스를 보다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죠. MDM테크 박성철 대표가 횡령 및 협박 혐의로 구속수사에 착수된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몇 년간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재호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박성철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투자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계속 같이 사업하셨다면. 한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내가 그날 주차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야. 한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함께 사업하고 있었겠지. 뉴스에서는 박성철의 피해자들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박 대표는 평소에 굉장히 신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속을 뻔했던 것이죠. 박성철은 평소 자신 앞에서는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주차 안내원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한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할까요?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돼. 한재호가 답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야. 며칠 후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성철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재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만약 박성철과 계속 사업을 했다면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었죠. 도윤을 통해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참지 않고 맞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야. 한재호가 답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지. 한재호는 아들의 성숙한 대응에 다시 한번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예의를 지킨 도윤의 모습이 결국 가족을 큰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었죠. 박성철 사건이 있은 후 도윤은 아버지의 사업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재호는 도윤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인성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도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아, 내게 역삼본사 빌딩 운영을 맡기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삼본사 빌딩은 아버지가 소유한 3개 건물 중 가장 큰 곳이었죠. 임대 수익도 가장 높고 관리해야 할 입주사들도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한재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야. 한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거든. 내가 그날 보여준 인내심과 예의가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온 것이었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역삼 본사 빌딩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건물 직원들과 입주사 담당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이 건물 운영을 담당하게 된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도윤의 겸손한 태도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날 주차장에서 도윤의 모습을 봤던 직원들은 이미 그의 인품을 알고 있었죠. 우리 건물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도윤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입주사분들과 방문객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회의에서 도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경영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입주사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설명했죠.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건물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도윤이 강조했습니다. 입주사분들이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도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 직원들은 도윤이 아버지의 철학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느꼈죠. 도윤은 매일 아침 건물 곳곳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소하는 분들부터 보안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죠. 한 달 후 입주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가 훨씬 세심해졌다는 평가부터 직원들이 더 친절해졌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도윤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인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도 도윤을 리더로서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 처리하는 방식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도윤 대표님은 정말 다르세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시거든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역삼 본사 빌딩 운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입주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건물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죠. 무엇보다 도윤 자신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건물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사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 도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조금 일찍 와서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없으셨죠? 전혀요. 오히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직원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입주사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이 오늘도 직접 인사하시네. 진짜 멋있다. 맞아. 저런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어. 동료가 답했습니다. 도윤은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인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죠.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입주사 대표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대표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건물에 입주한 지 3년 됐는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과찬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건물 추천하고 다니고 있어요. 도윤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김어르신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어르신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주차 안내 일을 하고 있었죠. 김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도윤 대표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김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팠을 때 대표님이 대신 해주셨다면서요? 별일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니에요. 그때 일로 큰일 날 뻔한 걸 막으셨잖아요. 김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대표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도윤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날의 작은 참음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오후에 도윤은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재호는 창가에 서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내가 직원들이랑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 한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한재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 내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지. 도윤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느꼈죠.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도윤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라. 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는 한 넌 분명 성공할 거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도윤은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과 입주사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윤의 따뜻한 인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인사에 화답하며 하나둘 건물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로비에 서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한재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건물 밖을 바라봤죠. 도윤아, 오늘 하루 어땠어?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보람찼어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매일 이런 기분으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한재호는 아들의 대답에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인사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야.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모여서 큰 신뢰가 되는 거지. 부자는 나란히 서서 건물 밖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죠. 돈은 모아서 쓰는 것이지만 인성은 평생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나누는 인사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